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신사고 우교과서 제3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형태소, 문법 단원입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문법은 중요한 부분이 꼭 암기해 두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교재 72쪽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소의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라는 동요를 듣거나 가사를 보았을 때 우리는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안다. 그것은 이 구절이 뜻을 가진 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뜻을 가진 말은 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때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의 말을 형태소라고 한다. 형태소의 뭡니까? 개념이 됐죠. 이게 형태소의 개념이 됩니다. 형태소의 개념, 즉 정의, 뜻을 가진 최소 단위다. 그게 형태소다. 그렇다면 토끼야라는 말이 형태소로 어떻게 나뉘는지 생각해보자. 토끼 더하기 야네요. 토끼야에서 토끼는 동물의 한 종류로서 귀가 길고 앞다리가 짧은 동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이게 바로 토끼의 뜻이죠. 야는 누군가를 부르는 말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토끼와 야를 더 작은 단위로 나눌 수도 있지만 그 말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토끼야에서 토끼와 야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의 말들이고 이들이 바로 형태소이다. 이와 같이 우리말은 형태소로 분석할 수 있으며 어떤 말을 형태소로 나누어 보면 그 뜻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형태소를 나누는 이유가 뭐냐? 어떤 말의 뜻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형태소 분석과 의의. 형태소 분석한 이유는 그 뜻을 보다 잘 알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다음의 형태소 상자는 말을 넣으면 형태소로 나누어준다. 비, 돌다리, 헛수고라는 말들을 형태소 상자에 넣으면 어떤 형태소로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자, 그랬더니 비, 돌, 그리고 다리, 헛, 수고.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물방울로 뜻을 가진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질 수 없다. 따라서 비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 말이다. 돌다리는 돌로 만든 다리라는 뜻이므로 돌과 다리로 나누어질 수 있다. 헛수고는 아무 보람도 없이 애를 씀이라는 뜻으로 보람 없는 이라는 뜻의 헛과 일을 하느라 애를 씀이라는 뜻의 수고로 나누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73페이지입니다. 나누어질 수 있다. 따라서 비, 돌다리, 헛수고가 형태소 상자에 들어가면 비, 돌다리, 그리고 헛수고 이렇게 형태소가 나뉠 수 있다. 각각 한 개의 형태소라는 거죠. 이번에는 사과가 시다라는 문장을 형태소 상자에 넣어 형태소로 나누어보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과가 시다라는 문장에서 먼저 사과는 과일의 한 종류로서 사과, 나무, 열매라는 뜻을 가진 하나의 형태소다. 가는 앞에 나오는 말에부터 문법적인 뜻을 나타내므로 하나의 형태소로 분석된다. 조사의 경우죠. 시다는 시큼한 맛을 뜻하는 시와 문장의 끝맺는 말인 다로 나누어진다. 즉 사과가 시다라는 문장을 형태소 상자에 넣으면 사과, 가, 시, 다라는 4개의 형태소로 얻을 수 있다. 4개라는 거죠. 아까 위에는 몇 개의 형태소였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형태소로 나누어졌습니다. 형태소 종류가 있습니다. 형태소의 종류를 배워보죠. 형태소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몇 가지로 분리할 수 있다. 앞에서 분석한 사과가 시다라는 문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자, 먼저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형태소 중에서 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홀로 사용될 수 없는 것들. 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자립 형태소라고 하고요. 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의존 형태소라고 합니다. 사과가 시다라는 문장의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의 말을 나누어 사과, 가, 시, 다라는 형태소로 얻을 수 있다. 이 형태소들을 홀로 쓸 수 있는 것, 홀로 쓸 수 없는 것. 사과 홀로 쓸 수 있죠? 하지만 가, 시다는
홀로 쓰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과는 자립 형태소이고 가시다는 의존 형태소다. 자, 사과는 홀로 쓰일 수 있는 반면에 가시다는 홀로 쓰일 수 없다. 사과처럼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라고 하고 가시다처럼 홀로 쓰일 수 없는 형태소를 의존 형태소라고 한다. 넘어가 볼까요? 자, 형태소는 자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로 나누고요. 이번에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가 있냐, 실질적인 뜻을 지닌 것들과 실질적인 뜻 없이 문법적인 뜻만을 가진 것들. 실질적인 뜻은 실질 형태소고요. 문법적인 뜻만 갖고 있는 것은 형식 형태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누는 기준이 다른 겁니다. 홀로 쓰일 수 있냐 없냐, 실질적인 의미가 있냐 없냐. 자, 사과가 시다라는 형태소들을 실질적인 뜻을 가지는 것들과 문법적인 뜻을 가지는 것들로 나누어 보면 사과하고 시는 실질 형태소이고 가와 다는 형식 형태소이다. 사과와 시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혹은 상태를 나타내므로 실질적인 뜻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혹은 상태를 나타낸다. 이건 실질적인 뜻이잖아요. 이에 반해 가와 다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혹은 상태를 나타내지 못하고 실질 형태소에 붙어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거나 뜻을 더하는 역할을 한다. 자, 형식 형태소 역할이 뭡니까? 구체적인 대상이나 혹은 상태를 나타내지 못하고 실질 형태소에 붙어서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고 뜻을 더하는 역할. 이것이 형식 형태소의 역할입니다. 결국 뭐예요? 문법적인 관계나 뜻을 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과와 시처럼 실질적인 뜻을 가지는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로 하고 가와 다처럼 문법적인 뜻만 가지는 형태소를 형식 형태소라고 한다. 나누는 것. 자, 형태소의 종류 홀로 쓸 수 있느냐? 자립 형태소냐, 의존 형태소냐?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실질적인 의미냐, 아니면 문법적인 의미냐라는 것을 통해서 나눌 수 있다라는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울 거 다 배웠는데 정리 한번 해보죠. 71쪽으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71쪽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꼭 외워야 되는 부분 뭡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형태소를 나누는 겁니다. 이 부분 꼭 암기해 두십시오. 형태소를 홀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홀로 쓸 수 있으면 자립 형태소, 홀로 쓸 수 없으면 의존 형태소, 있다 없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면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면 형식 형태소. 요것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런 거 말의 구성 단위. 자, 말의 구성 단위를 살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음원부터 시작합니다. 소리의 채수 단위, 형태소 뜻을 가진 채수 단위, 단어 홀로 쓰일 수 있는 말, 어절, 띄어쓰기 단위, 구, 절이나 문장의 일부를 이루는 토막, 절, 문장, 주어 서술어를 갖추었으나 문장의 한 성분으로 쓰이고, 문장, 감정의 최소 단위.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요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뭐를 해야 되죠? 오마이노트를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관련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은 오늘 복습함으로써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길 바라면서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